세운이 그것을 처음 목격한 건 농가주택으로 이사한 지 3일째 되는 밤이었다. 새벽녘 갈증 때문에 방을 나섰을 때 무언가 희끗한 것이 마루를 가로질렀다. 잠결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세운이 냉장고 문을 여는데 그 희뿌연 것이 어느새 그의 옆에 서 있었다. 한층 선명해진 모습으로 말이다. 뭐지? 놀라 얼어붙은 세우는 숨이 멎을 듯했다. 그리고 잠시 후 그것의 정체를 알게 된 세우는 그 자리에 쓰러졌다. 처음 그 일을 겪었을 때 세우는 사업 실패와 이혼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라 생각했다. 과한 스트레스가 처녀 귀신이라는 헛것을 불러일으켰다고 말이다. 하지만 이후에도 자꾸 똑같은 형상이 보이자 세우는 더 이상 그 존재를 부정할 수 없었다. 세우는 미친놈 취급을 받을 것을 각오하며 선배 동철을 찾아갔다. 동철은 농가주택을 무상으로 빌려준 대학 시절 등산부 선배였다. 세운의 사업이 망한 후 오갈 데가 없어진 상황을 알고 나름 배려를 해준 것이다. 다급한 상황에 냉큼 이사를 결정했지만 귀신이 나오는 집일 줄이야. 세운은 마을 입구에 위치한 동철의 집으로 향했다. 동철은 세운이 이사 온 시골 마을에 이장직을 맡고 있었다. 형, 귀신 나오는 거 알고 있었지? 세운이 따져묻자 동철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얘가 뭘 잘못 먹었나? 기껏 사정 봐서 공짜로 빌려줬더니 헛소리야. 동철은 한심하다는 듯 한마디 덧붙였다. 나이 40이나 된 놈이 귀신 타령이나 하고 어이구 저러니 와이프한테 쫓겨났지. 거기서 그 얘기가 왜 나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그렇지. 암튼 우리 학교 다닐 때 산행전에 산신제 올리고 그랬잖아. 그거 다 귀신 존재를 믿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산신제는 그냥 상징적인 의례지. 그걸 왜 여기다 갖다 붙이냐? 이 아둔한 후배님아. 결국 세우는 머리를 긁적이며 집으로 돌아왔다. 이후에도 처녀 귀신은 계속 나타났고 몇 번의 실신을 반복한 후 급기야 세우는 그녀와 대화를 나누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보세요. 왜 자꾸 나타나요? 나도 삶이 힘든 사람이라고요. 자꾸 이러면 날더러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잠결에 눈을 뜬 세운의 코앞 바짝 처녀 귀신의 얼굴이 마주하고 있던 날이었다. 순간 경기를 일으키듯 깜짝 놀란 세우는 짜증이 치밀었다. 이제 무서운 것보다 심장이 내려앉듯 놀라는 상황에 짜증이 난 것이다. 바로 눈앞에서 새빨간 입술을 오물거리고 있으니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숨이 턱 막혀올 지경이었다. 이젠 무서워하지도 않네. 처녀 귀신은 얼굴을 갸우뚱하며 훅 천장 위로 물러났다. 세우는 이부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이렇게 허구한 날 보는데 무섭겠어요? 그리고 당신 남의 얼굴에 얼굴 좀 붙이고 있지 마요. 이러다 심장마비 걸리겠어. 성질까지 내네. 그리고 나 이름 있어. 이름 불러줘. 무슨 귀신이 이름을 불러달래. 내 참 진짜. 영미. 내 이름은 장영미. 기억해둬. 세우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방을 나왔다. 순간 급히 그를 막아서던 처녀 귀신과 몸이 스쳤다. 추워. 온몸에 한기가 서려 부르르 떨면서 세우는 화장실로 향했다. 귀신 알기를 우습게 알면 큰 코 다칠 텐데. 처녀 귀신은 세운의 뒷모습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아유, 얼른 돈 벌어서 이 시골 구석을 떠야지. 세우는 마당 끝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로 달려갔다. 하지만 어느새 귀신도 그를 따라붙었다. 진짜 이건 너무하잖아요. 아무리 귀신이지만.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줘. 그럼 안 따라다닐게.
갈수록 가관이네. 저리 좀 가요. 세우는 볼일을 마치고는 다시 안방으로 뛰어들어갔다. 하지만 잠이 들만 하면 그의 귀에 입김을 불어대는 통에 날이 새도록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렇게 버티기를 며칠, 결국 세우는 처녀 귀신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다. 이러다간 제명이 못 살지. 어휴. 그래, 그 부탁이 뭐요? 진작 그럴 것이지. 처녀 귀신은 다소곳이 앉아 사정 얘기를 시작했다. 날 이렇게 만든 범인을 잡아줘. 내가 등에 칼을 맞아 죽었는데 그놈이 죗값을 안 치렀어. 내가 무슨 수로 범인을 찾아요? 경찰도 아닌데. 내가 증거물 숨겨진 장소를 알아. 나를 죽인 흉기가 있는 곳. 정말이에요? 세우는 꼴깍 침을 삼켰다.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이 집 농가 건물 뒷마당이야. 뭐라고요? 이 집에 증거가 있다고요? 그 증거물 옆에 나도 묻혀 있어. 벌써 한참 됐어. 처녀 귀신과의 대화를 마친 다음 날, 해가 뜨자마자 세우는 그녀가 알려준 곳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땅을 판 지 1시간 정도 지났을까? 정말 그녀의 말대로 땅속에서 흉기가 나왔다. 이건 등산용 칼인데? 세우는 피가 말라붙은 등산용 칼을 조심스레 들어올렸다. 그때 세운의 눈이 손잡이에 박힌 이니셜에 꽂혔다. 이 이니셜 왠지 낯이 익은데? 세우는 오랜 기억 속을 더듬었다. 이니셜 DC라면 이건 동철 선배의 이니셜이잖아. 설마. 세우는 예사롭지 않은 상황을 직감하고는 주변 땅도 파헤치기 시작했다. 맙소사. 옆에 땅 속에선 처녀 귀신의 말대로 이미 하얗게 변한 백골이 발견되었다. 세우는 곧장 경찰에 신고를 했고 얼마 후 마을 이장인 동철은 경찰에 잡혀갔다. 새끼, 집주인인 내 허락도 없이 남의 땅까지 파헤치고 날 잡혀 들어오게 만들어? 배은망덕한 자식, 남의 집 뒷마당은 왜 판 거야? 동철이 경찰서로 잡혀가던 날 세운에게 보내온 마지막 문자였다. 나중에 경찰로부터 들은 사건 개요는 이러했다. 동철과 장영민은 연인 관계였으나 사이가 틀어져 헤어질 위기였다. 이별을 원하는 그녀에게 앙심을 품은 동철은 그녀를 살해해 자신의 비어있는 집에 안매장을 했다. 헌데 자꾸 빈집 땅을 팔아버리자는 아버지의 성화에 못 이겨 임대를 핑계로 세운에게 살게 한 것이다. 설마 남의 집 뒷마당 흙을 파헤칠 줄은 꿈에도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다. 동철이 감옥에 간 후 세우는 가방을 꾸렸다. 자신을 받아준 선배를 팔아넘겼다며 마을엔 원망의 소리가 자자했다. 막막한 기분으로 짐을 챙기는 적막한 밤, 세운의 앞에 다시 처녀 귀신이 나타났다. 고마워. 덕분에 한을 풀었어. 난 당신 때문에 선배도 살 집도 모두 잃었어. 그래서 후회해? 솔직히 세우는 후회가 되진 않았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했다. 대신 내가 마지막 선물 하나 주고 갈게. 선물? 선물이란 말에 그의 눈이 번쩍 뜨였다. 자, 받아 적어. 처녀 귀신은 한남동의 한 고급 빌라 주소를 불러주었다. 빈집이니까 거기 들어가 살면 돼. 집주인한테는 내가 허락 받아놨어. 세우는 미심쩍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집주인이 누군데요? 뭘 그렇게 꼬치꼬치 물어.
가보면 알게 될 텐데. 그럼 이만 행운을 빌게. 처녀 귀신은 다소곳이 절을 하고는 휘리릭 사라졌다. 하여튼 이상한 사람, 아니 귀신이야. 그래도 그 덕에 한시름 놓았네. 세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부려놓은 가방을 집어들었다. 어느새 날이 밝았고 세우는 서울행 버스를 타고 세로묵을 집으로 향했다. 여긴가 보네? 집이 으리으리한데. 아차, 비밀번호도 적어놨지? 고급 빌라로 들어서는 세운을 지켜보는 두 여자가 있었다. 언니, 저 사람이야. 내 사건 해결해 준 사람. 별로 신뢰가는 타입은 아닌데 저 사람이 내 사건도 해결할 수 있을까? 저래 보여도 일은 깔끔하게 해. 내가 나타나면 놀라 자빠지는 거 아니야? 몰골이 너무 흉측해서? 걱정 마. 내가 하도 놀래켜놔서 훈련이 됐을 테니까. 언니, 나 이제 올라갈 시간이야. 언니도 꼭 범인 잡아서 한 풀고 하늘에서 만나요. 홀로 남은 흉측한 얼굴의 여자 귀신은 콧노래를 부르며 집안을 살피는 세운을 바라보았다. 기대에 찬 미소를 짓는 그녀의 얼굴이 더욱 기괴하게 일그러졌다.